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이 앞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 일본 교육 제도의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교육의 특징, 과연 뭐가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이 비슷한데 뭐가 일본 교육이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게 일본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 교육은 파운데이셔니즘, 그러니까 기초주의에 근거한다. 그래서 조금 더 요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본은 그 기초주의가 뭐냐면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개념, 하나는 자유 개념, 하나는 질서 개념. 시간 개념은 뭐냐? 이 전통이라 이거죠. 일본의 그동안의 전통을 잘 살려서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 이런 게 이제 시간 개념에 속하고, 자유 개념은 뭐냐면 모든 걸 스스로 결정을 한다. 지성, 그리고 어떤 인격, 지식도 그리고 교양도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쌓아나간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질서입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죠. 일본의 집단주의는 자연재해에서 지정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많고 또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협동으로 해야만이 그 사회를 살 수 있다. 태풍, 지진 이런 피해를 봐가지고 자기 마을에 어떤 다리가 무너졌을 경우 그걸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질서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크게 이 시간, 자유, 질서에 기초를 해가지고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이 거기서부터 근거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의 이념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거고요. 자유의 이념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교양을 쌓아 나가는데 일본 교육이 중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질서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에 맞게 협동과 봉사하는 정신을 늘 길러주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초주의의 분석과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시간, 자유, 질서의 개념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현실에 적용을 하냐면은, 아베 정권이 2006년에 교육 기본법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베 정권이 우경화되면서 국가 권력으로 권력을 교육에 집중시킨다.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을 아베 정권이 전통과 믹스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자유 개념이 있죠. 스스로 공부를 시키는 이건 여러 사람들이 학력 저하가, 일본이 과거에는 학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서서히 학력 저하가 된다는 이런 현실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학력 저하에 초점을 둬서 이 성과를 거두고자 해서 자유 이념을 또 여기에 현실적으로 학력 강화 이런 방향으로 나갔고, 질서 이념, 일본이 과거에 집단주의의 개념으로 무라하치부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안 한 사람은 왕따를 시키는, 이지메를 시키는 그런 게 일본 사회에 체질화됐었는데, 그게 학교에서 나타나니까 너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자살을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이런 왕따로 인해서 이런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왕따 개념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의 새로운 질서 이념에 포함시키자 해서 이런 이지메 대책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일본의 바뀌어져가는 교육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기초주의를 전통과 개혁을 조화 균형으로 승화시켜서 일본이 나간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학력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는데 이 학력도 같이 인간성 중시와 같이 병행해가면서 나간다. 그래서 이걸 일본은 전체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데 모든 걸 넣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지도 요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본은 그걸 학습 지도 요령에다 자꾸 독도 문제가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학습 지도 요령에 넣는다고 하면서 학습 지도 요령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학습 지도 요령에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의 아웃라인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육의 근본이 무엇일까? 이걸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재난이 많았습니다. 재난이 많았을 때
재난이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힘을 합칠 때 힘을 안 합치고 자기 혼자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이 일본 교육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일본의 환경, 사회 환경과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교육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집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만이 이 사회가 존속될 수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으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하나 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슬픔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사격하는 그런 모습이 서방 언론에 비춰졌죠. 그때 서방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인류 정신의 진화다. 이게 바로 일본의 시민교육에 그동안에 쭉 일본 사회가 재난에서 또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지속해온 어떤 시민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관교육이라는 겁니다. 일관교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꺼번에 같은 시스템에서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 그렇죠. 또 일본의 학습원 대학, 각슈인 대학이라고 황실 사람들도 다니면서 일본의 부유한 자치층이 다니는 각슈인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이케이 대학.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세이케이 국민학교, 세이케이 중학교, 세이케이 고등학교, 세이케이 대학교를 일관해서 나오는 이런 일관 교육을 일본에서 일부에서는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걸 구분하지 않아서 어떤 단절된 학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유연성을 둔다. 그래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일관 교육 과정은 굉장히 목적을 달성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관 고등학교의 성과는 지금 반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게 좀 단점이 나타난다. 어떤 단점이 나타나느냐. 이게 대학 입시를 위한 6년간의 대학 입시 수험 과정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에 지금, 그게 이제 찬반이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일관 교육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일본 교육의 특징으로 뭘 들 수 있냐? 국민들의 고학력화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죠. 또 하나는 일본 교육은 경제사회가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필요한 일본이 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까지 갈 수 있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인적 자원이었고 그 인적 자원은 바로 일본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일본 교육의 특징의 또 하나는 학력 편중 사회고 학력을 따지고 또 대학을 따지고 이런 대학을 따짐으로 인해서 수험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으로 우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교육의 특징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학력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고학력화는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100% 다 진학을 하죠. 고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7%가 진학을 합니다. 대학 가는 숫자는 50%입니다. 더군다나 전문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일본 국민 중에 70%가 전문학교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학력평가학회라는 데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학력을 평가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높은 평균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본의 특징이 있다. 또 하나 일본 사회에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1945년 종전의 폐허부터 1980년대 초반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거의 70% 80%까지 육박하게 된 것은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는
일본에서 바로 이 경제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를 시키고 필요한 인간성을 도야를 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도 계속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육 특징 중에 하나 학력 편중 사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또 어느 대학 무슨 과 출신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토착화 돼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병폐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의 여러 가지 교육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일본이 교육을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2016년에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여유교육을 했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그런데 이 여유교육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한다. 그러니까 기술, 어떤 산업 지식 여기에도 자기네들이 매진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교육 계획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로 의사를 타진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하다 보니까 이 교육의 방향도 득표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일본이 정치의 교육이 조금씩 연동돼 가지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와 같이 일본의 교육위원회도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교육 개혁 마스터 플랜을 법제화하면서 긴밀하게 국가와 지자체와 같이 연동해 나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원들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어떤 학습 지도 요령의 달성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풋과 아웃풋들을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교육은 이런 공공정신 함양 그리고 플러스 어떤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로운 사회에 그리고 국가의 이로운 방향으로 계속 일본 교육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본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 교육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갖는 그런 컨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